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어제 테네시주 내시빌 베몬트 대학에서 열린 미 대선 2차 TV 토론이자 마지막 토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90분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국가안보, 미국의 가족, 인종문제, 기후변화, 리더십 등 6가지 주제를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이 22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사망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코로나 사망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초기에 급속히 확산됐던 곳에서 바이러스가 사라졌고 다른 확산 지역에서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후보는 세간에 알려진 서로의 비리, 탈법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가족은 러시아로부터 350만 달러를 받았거나 헌터 바이든이 유크레인 기업에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언급해 압박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나는 평생 외국에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요한 이슈에 관해선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허튼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반격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대응에 성과가 있으나 부모와 아이의 재결합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후보는 부모와 아이의 이별은 웃음거리이자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는 수조 달러 지출 때문이라며 자신의 탈퇴 결정을 옹호했고 바이든은 지구온난화는 인류에 대한 실존적 위협이며 관련 규제를 없애면 큰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대선 2차이자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했지만 표심을 움직이는 게임 체인저는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선 토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1차 토론이 말 끊기와 끼어들기, 방해, 막말로 얼룩졌던 탓에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마이크 음소거 방식을 도입해 주제별 2분씩의 각자 발언에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덕분에 정책이나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지난번보다는 대체로 잘 이루어졌다는 평가입니다.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훨씬 더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투약했던 항바이러스제 렘디시비어가 식품의약국 FDA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렘디시비어 제조사인 길리엇 사이언스는 어제 홈페이지 보도자를 통해 FDA가 항바이러스 약물 렘디시비어를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제로 승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길리엇 사이언스 수석 의학 책임자는 별도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안을 통해 이 약물은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가 더 빨리 회복하게 돕는 것으로 증명된 첫 항바이러스 약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FDA는 향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각 업체가 임상시험은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가 다시 7만 명을 돌파해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1일 사망자 수도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언론은 어제 존스 홉킨스대 발표를 인용해 지난 21일 기준 하루 동안 미국에서 감염으로 11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최근 한 달 기준 최다치입니다. 또한 31개 주에서 전주 대비 신규 확진자가 최소 10%가량 늘면서 신규 확진자도 어제 기준 74,301명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는 866만 4,365명, 누적 사망자는 22만 8,42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 항소법원이 차량 호출업체 우버와 리프트는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어제 캘리포니아 항소법원은 주 노동법을 근거로 우버와 리프트가 현재 운전기사를 독립계약업자로 잘못 분리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사를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던 지난 8월 하급심 예비적 금지 명령을 따르라는 취지입니다. 이번 결정은 당장 효력을 발휘해야 하지는 않으며 60일 동안 보류됩니다. 우버 리프트는 이 기간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5,000명에 달함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주류 판매상과 도박장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몇 달 동안 주민들에게 주정부의 규칙을 따르라고 요청했던 프리츠커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늦추기 위해서 위반하는 주류와 도박 면허를 처리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식당과 바 등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일리노이주 1일 신규 확진자 4,942명, 사망자 44명 추가돼 현재 누적 확진자는 36만 3,746명, 사망자는 9,647명, 7일간 평균 확진율은 5.7%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로리라이프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해 오늘부터 2주 동안 통행 금지가 발효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통행 금지 기간에 시의 바, 식당 등 모든 비필수 비즈니스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폐쇄될 것이며 식료품과 약국, 테이크아웃 레스토랑과 같은 필수 비즈니스는 운영이 허용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 선거 때 힐러리 클린턴에게 71%, 도널드 트럼프에게 24%를 투표했던 유대인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그 폭이 더 커져 75%가 바이든을, 22%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미국 유대인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유대인이 투표 인구의 3에서 4%를 차지하는 플로리다와 펜실베니아의 경합주에서 조사한 새로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은 각각 75%와 22%, 73%와 22%로 나타났다고 제이 스트리트가 발표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데니얼 디 도메니코 판사는 지난주 교회가 참석인원 제한 없이 실내에서 모일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승리를 안겼습니다. 문제는 예배당의 수용 인원을 제한하고 참석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규정인데 지방판사 데니얼 디 도메니코는 두 가지 제한 사항이 모두 중립적이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고소장은 덴버 바이블 처치와 담임 목사 로버트 이나트, 커뮤니티 베프티스트 처치와 담임 목사 조이 로다스가 제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비, 오후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66도, 밤 최저 33도. 내일 토요일 기온은 40도대로 내려간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9도. 주일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40도.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비, 오후에는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2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상준이었습니다.